안녕하세요. 저는 어처구니 없고 황당하고 또 피가 거꾸로 솟을 만큼 분하고 억울했던 일을 겪었던 40대 여자입니다.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저와 남편은 카페를 함께 운영했었습니다. 공동 사장처럼 있긴 하는데 남편은 따로 디저트 가게도 하나 운영했기 때문에 카페에는 주로 제가 상주를 하고 있었고 남편은 격일로 출근을 했었어요. 남편과 제 사이에 아이는 없지만 소소하고 행복하게 친구처럼 잘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카페에 한 아르바이트생이 들어오면서 모든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을 뽑으려고 구인 공고를 냈는데 많은 지원자들이 왔어요. 그러던 중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강소희라는 이름의 친구였는데 처음 면접을 보러 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예뻤거든요. 긴 생머리에 하얀 피부, 작은 얼굴에 또렷한 이목구비까지. 한눈에 봐도 확 튀는 외모였는데 면접을 보다 보니 과거에 아이돌 연습생을 했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아이돌 연습생은 살면서 처음 봤습니다. 신기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튀는 친구들이 아이돌 준비를 하는구나 싶기도 했죠. 하여튼 예쁘기도 예쁜데 참 싹싹하고 밝더군요. 사실 소희는 계속 아이돌 연습생 준비를 하다가 끝끝내 데뷔를 못하고 방출됐다고 했습니다. 아이돌 연습에 매진하느라 고등학교도 중퇴해 사회생활 경험이 전무하다고 하면서요. 데뷔도 안 시켜줄 건데 고등학교 중퇴까지 감행했다는 얘기를 들으니 짠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소희는 자기를 뽑아주면 열심히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사실 아르바이트라고 해도 이왕이면 경력자를 뽑고 싶었는데요. 소희는 그런 경력이 전혀 없었죠. 하지만 예쁘고 성격도 싹싹하고 근성도 있어 보이니 남편과 상의 끝에 소희를 아르바이트생으로 채용했습니다. 막상 일을 시작해보니 제 생각 이상으로 일이 좀 많이 서툴긴 했습니다. 일을 익히는데 오래 걸리고 실수도 잦은 편이었죠.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는 하더라고요. 아르바이트생이 일을 잘해주면 가장 좋겠지만 일은 좀 서툴더라도 열심히 하려는 모습이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좋게 보이거든요.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저도 소희를 좋게 봤고 이래저래 소희를 좀 챙겨주기도 했습니다. 왜냐면 친해지면서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집안 사정이 굉장히 딱하더라고요. 저희 카페에서 일한 지 2달 정도 됐을 때 저한테 가정사를 털어놨는데요. 부모님은 어렸을 때 이혼했고 어머님은 재가를 하셨다고 하더군요. 소희랑은 현재 연락도 안 한다고 했습니다. 소희는 아빠랑 살았는데 아빠가 상당히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고 했죠. 술도 많이 마시고 집에도 잘 안 들어오고 그래서 소희도 방황을 많이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연습생 제의를 받고 기획사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결국 가수는 되지 못하고 나왔던 거죠. 어린 나이인데도 한숨 푹푹 쉬며 그 얘기를 하는데 마음고생 많았겠구나 안쓰럽더라고요. 그렇게 오래 연습했는데 왜 데뷔는 안 된 거야?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 물어보니 소희가 하는 말이 처음에 실력이 모자라다 그러고 나중에는 컨셉이 안 맞아서 안 된다고 하고 또 나중에는 나이가 들어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허송세월 보낸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어차피 있어봤자 데뷔도 안 시켜줄 거고 건강도 안 좋아져서 그냥 나왔어요. 그렇구나. 그 사람들도 참 너무한다. 데뷔를 못 시켜줄 거면 빨리 내보내줘야지. 그러게요. 이제 와서 다 의미 없는 소리죠 뭐. 어쨌든 데뷔는 물 건너 갔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요. 저 꿈도 생겼어요. 어머, 뭔데?
모바일 쇼호스트 하고 싶어요. 요즘 많이 하더라고요. 소희는 모바일 쇼호스트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요즘 인터넷으로 물건 판매하는 사람이 많고 인터넷 전용 쇼호스트가 많다 보니 소희도 그런 쪽으로 일하고 싶다고 했죠. 저는 소희 보고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잘 지내면서 저희 부부랑도 가깝게 잘 지냈습니다. 소희는 아빠가 집 나간 후로 1년째 안 들어온다면서 혼자 산다고 하더라고요. 맨날 편의점 음식이나 먹는다기에 안쓰러워서 제가 반찬도 여러 번 해주고 먹을거리도 많이 사다 줬습니다. 가게에서 일할 때도 항상 식사 시간에는 카드 주고 가서 먹고 싶은 거 실컷 먹고 오라고 했고요. 소희는 저에게 고맙다면서 저랑 제 남편은 정말 좋은 사장님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사장님은 꼭 저한테 엄마 같으세요. 그러는 겁니다. 저는 남편과 딩크 부부였기 때문에 아이가 없는데요. 그 말이 웃기면서도 좀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내가 너랑 10살 차이 나는데 엄마 소린 좀 그렇다. 언니라 그러던지. 나이 차이 때문이 아니고요. 그냥 저 챙겨주시잖아요. 엄마가 있다면 이런 기분일까 싶어요. 저는 어렸을 때 엄마가 저 버리고 집 나가셨잖아요. 소희는 자기는 부모 복이 없다, 엄마한테 버려졌다 자주 그랬는데 저는 그런 말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더더욱 챙겨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잘 지냈습니다. 나중에는 소희도 제법 일이 익숙해져서 잘했습니다. 게다가 워낙 예쁜 친구가 카페에 있다 보니 남자 손님들도 는 것 같았죠. 소희는 가끔 저한테 사장님이 아니라 엄마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장난 섞인 말이었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도 했지만 어쨌든 제 마음으로 소희를 가족처럼 많이 생각했고 자연스럽게 챙겨주게 되었죠. 그렇게 소희가 저희 가게에서 일한 지도 10달 정도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카페에서 제가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조금 있으면 소희가 교대를 위해 출근할 시간이었죠. 그때 한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들어오자마자 풍기는 느낌이 커피 주문을 하러 온 사람 같지는 않더군요. 험상궂게 생긴 얼굴에 잔뜩 찌푸린 인상으로 오더니 메뉴판을 쭉 훑더라고요. 그러더니 제일 싼 커피 한 잔. 아메리카노 드리면 될까요? 그랬더니 저를 쓱 보다가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아이스로 드릴까요? 뜨거운 걸로 드릴까요? 아무거나! 라면서 퉁명스럽게 말하는데 뭐야 싶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주문을 하고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소희가 출근을 했는데 그 남자를 보고 놀라더라고요. 야, 강소희! 저는 험악하게 소희를 불러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누구야 소희야? 위협적인 모습이었기에 여차하면 경찰을 부를까도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소희가 곤란한 얼굴로 그 남자에게 가더라고요. 소희는 그 남자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고 밖으로 같이 나갔습니다. 유리창 밖으로 보니 이런저런 얘기가 오가는 듯 했는데 분위기가 심각해 보여서 저도 긴장을 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보니 여차하면 경찰이나 남편을 불러야겠다 싶었죠. 그런데 소희가 뭐라 하니까 그 남자가 경고하듯이 한마디 하더니 가더라고요. 그렇게 소희가 풀이 죽어 들어왔죠. 누구야? 그런데 소희 입에서 뜬금없는 대답이 나오는 겁니다. 아빠요. 아빠? 아빠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소희의 아빠라고 하는 거예요. 아빠가 무슨 사채업자처럼 딸을 대하나 싶어서 몹시 놀란 거죠. 괜찮아? 아빠가 뭐 때문에 그러셔?
아, 제가 사는 곳 계약이 다 돼서 이사하려고 집 알아보고 있는데요. 아빠한테 말도 안 하고 이사 가려고 한다고 화가 좀 나신 것 같아요. 어머나, 왜 그랬어? 말씀드리지. 연락이 잘 안 돼서요. 방금 잘 얘기 들었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소희는 그냥 그렇게 말하고 일을 하더라고요. 정확히 무슨 사연인진 몰라도 아빠가 딸을 대하는 모습이 너무 험악해 보여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인 사정이니 더 이상 묻는 건 실례 같아서 말은 안 했죠. 그런데 그 후에 소희가 저에게 먼저 그러더라고요. 돈 좀 빌려주시면 안 되냐고요. 무슨 돈?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아빠가 전세금을 들고 도망가 버리셨어요. 뭐라고? 어디 고시원이라도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돈이 없어서. 어머, 세상에. 저는 너무 놀랐는데 소희는 다소 담담하게 말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 담담한 모습에 더 가슴이 아팠죠.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던 것 같았거든요. 열심히 사는 딸인데 아빠가 돈 들고 나르고 너무한다 싶고 안타까웠죠. 소희야, 괜찮아? 아니, 어떻게 딸 사는 집 전세금을... 뭐 어쨌든 아빠 돈이니까요. 어머, 그런 게 어딨니? 너는 자식이잖아. 그럼 너는 어디 살라고? 아빠는 예전부터 제가 돈이 많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네가 나이가 몇이고 직장 생활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돈이 많다고 생각하셔? 그러게요. 저도 몰라요, 아빠 속은. 저는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리고 소희를 돕고 싶은 마음에 결국 돈을 좀 빌려주었습니다. 사실 소희가 마땅히 갚을 능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사정이 딱하고 오갈 데 없다는데 모른 채 할 수도 없었거든요. 이자는 필요 없으니 원금만 천천히 두고두고 갚으라고 했고 소희는 자기가 고맙다며 꼭 갚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돈을 빌려주기로 했는데 남편이 그러는 겁니다. 근데 여보, 응? 자기 가만 보면 좀 순진한 구석이 있는 것 같아. 여유 있는 집에서 너무 온실 속 화초로 커서 그런가? 라길래 저는 황당하더라고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아니, 소희 있잖아. 가만 보면 당신은 소희가 하는 말을 다 믿더라. 사실 확인된 것도 없는데. 내가 뭘? 그럼 소희가 뭐 거짓말하는 거라도 있어? 당신 뭐 아는 거 있어? 내가 그런 게 어딨어. 그냥 가만 보면 좀 그런가 싶어서. 그 큰 돈도 덥석덥석 빌려주고. 솔직히 걔가 그걸 갚을 것 같진 않은데. 갚는다고 했으니까 천천히 갚겠지. 그렇다고 모른 척 할 수도 없잖아. 가만 보면 좀 순진해. 참나, 그거 비꼬는 거야? 아니, 뭐 당신 돈인데 뭐. 그냥 걱정돼서. 아휴, 걱정할 거 없네요. 내가 여력 되니까 빌려주는 거지. 자기도 돈 빌려주는 거 처음엔 괜찮다며. 그렇긴 한데 또 생각해보니까 너무 덥석 그러나 싶기도 하고. 그냥 안 빌려주면 안 되나? 왜 그래? 빌려준다고 했다가 갑자기 이제 와서. 왜 그러는데? 뭐 이유가 있어? 소희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뭘 알고 있어서 그래? 그 말에 남편은 막 손사래를 치더라고요. 내가 뭘 알아. 나는 걔랑 친하지도 않은데. 참나. 처음부터 안 빌려준다고 했으면 모를까. 이미 빌려준다고 했는데 어떻게 안 빌려주냐? 알았어, 그럼. 남편은 이상하게 석연치 않아 하더라고요. 분명 남편도 소희를 좋게 보고 그랬던 것 같은데 좀 의아했죠. 하여튼 소희는 작은 원룸 하나를 구해서 거기서 사는 듯 했습니다. 소희는 저와 남편에게 고맙다고 했어요.
그렇게 좋은 사이로 잘 지냈으면 좋았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일생일대의 뒤통수를 거하게 맞는 일이 생기게 되었죠. 소희가 그맘때 어떤 티셔츠를 자주 입고 다녔는데요. 색도 그렇고 편해 보이고 예쁘더라고요. 소희야, 요새 그 옷 자주 입네? 어디서 샀어? 그러자 소희가 막 웃는 겁니다. 그러더니 그냥 아울렛 갔다가 샀어요. 괜찮아요? 옷걸이가 좋아서 그런지 잘 어울린다. 나도 하나 살까? 이거 2월 상품이라 이제 없을 거예요. 사이즈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그래, 예쁘고 편해 보이는데 아쉽네. 그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얼마 뒤에 우연히 드레스룸 정리를 하다가 똑같은 옷을 발견했어요. 소희가 입고 다니는 거랑 똑같은 디자인인데 대신 남자 사이즈였죠. 저희 집에 있었으니 남편 거였을 건데 저는 남편이 이런 옷을 사는 줄 몰랐어요. 물론 옷 사는 거 하나하나 저한테 다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남편이 그렇게 옷을 많이 사거나 잘 꾸미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의 제가 사주는 옷을 많이 입는데 뜬금없이 그 옷이 있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서랍에 있었으면 남편이 마음에 들어서 샀나 보다 할 텐데 드레스룸에 안 입는 옷 넣어두는 서랍 안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게 정말 이상하더라고요.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데 기분이 정말 이상하고 묘했습니다. 뭔가 촉이 안 좋더라고요. 옷에 신경도 잘 안 쓰는 남편인데 이런 브랜드의 옷, 그것도 소희랑 똑같은 디자인의 옷을 갖고 있다고?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하지만 순간 기분이 이상했지만 설마 싶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저희 부부와 소희는 가족 같은 사이인데 내가 괜한 오해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덮어두었는데 결국 그 이상한 촉은 사실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카페 홍보 SNS를 운영하는데요. 사진이나 영상을 자주는 안 올리고 신메뉴 나오거나 할 때만 주로 올립니다. 소희한테도 SNS 계정 아이디 있느냐 물어본 적이 있어요. 만약 있다면 친구 추가를 할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소희는 그런 거 안 한다고 했거든요. 요즘 젊은 친구들한테 SNS는 거의 필수인데 의외구나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SNS 들어갔다가 제 알고리즘에 그게 뜬 거예요. 소희의 계정이요. 나한테는 계정이 없다고 했는데 사실은 있네. 황당하더라고요. 그렇게 들어가 봤는데 거기서 저는 멈칫했습니다. 그 SNS를 보는데 제가 알던 소희의 이미지와 너무 달라서 꽤나 놀랐습니다. 제가 아는 소희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사는 꿈이 있는 건실한 청년 같은 느낌이었는데요. SNS 속 소희는 전혀 아니더군요. 가슴 파인 야한 옷을 입고 토끼 머리띠 끼고 찍은 사진도 있었는데 거기 댓글에는 예쁘다, 개인 메시지 보냈습니다, 연락하고 지내요 등등 수작 부리는 댓글도 많았어요. 보통이라면 불쾌해야 될 댓글인데도 소희는 하트 누르고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명품 가방 선물 받았다고 올리고 백화점 쇼핑 갔다고 올리고 좀 놀랐습니다. 제가 알던 소희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허세와 허영심 가득한 모습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사실 그런 거 올린다 해도 그게 문제가 될 건 아니잖아요. 제가 알던 소희와 달랐으니 좀 놀라긴 했겠지만 자기 개인 SNS고 본인 올리고 싶은 사진 올린다는데 제가 뭐라고 하겠나요. 그런데 제가 진짜 놀란 건 따로 있었습니다. 왜냐면 소희가 어느 카페에서 셀카를 찍었는데 뒤에 어떤 남자의 모습이 있었거든요. 얼굴은 스티커로 가렸는데 옷이 바로 그 옷이었습니다. 저희 집 드레스룸에서 발견했던 그 똑같은 티셔츠요. 게다가 소희 사진에 같이 찍혀있는 그 얼굴이 가려진 남자의 체형이 저희 남편하고 같더라고요. 제가 와이프인데 그걸 몰라보겠나요? 그냥 딱 봐도 제 남편이었습니다.
바지도 남편이 자주 입는 바지였고요. 그걸 보는데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 생각만 들더라고요. 도대체 둘이 언제 이런 카페를 갔단 말인가요? 저는 전혀 몰랐는데요. 떨리는 기분으로 다른 사진들도 샅샅이 둘러봤는데 호텔 가운을 입고 찍은 셀카도 있었습니다. 좀 비싼 호텔이었는데 1박에 50짜리 호텔에 호캉스 왔다면서 자랑하는 글과 함께 셀카 사진을 찍어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호텔방에서 가운만 입고 사진을 찍은 소희 뒤에 협탁이 있었는데요. 그 협탁에 차키와 지갑이 올려져 있는 겁니다. 그 차키와 지갑도 저희 남편 거였어요. 차키 홀더 색깔도 그렇고 지갑도 제가 선물한 거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죠. 그걸 보는데 머리를 제대로 얻어맞은 듯 하더라고요. 남편과 소희가? 진짜 그런 반전도 반전이 없었습니다. 제 남편과 소희가 그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어쩌면 제 남편 말 맞다나 제가 너무 순진하고 어리숙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소희를 동생처럼 아끼는 마음이었는데 당연히 남편도 그럴 줄 알았어요. 소희도 저한테 엄마 같다느니 가족 같다느니 그런 말을 자주 했기에 저도 소희를 그렇게 생각했는데 웬걸요. 제 남편이랑 뒤에서 이러고 있었고 심지어 그 사진들을 버젓이 개인 SNS에 올린 겁니다. 누가 보던지 말던지요.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에게 직접 물어야겠다 생각했죠. 저는 일단 증거가 될 만한 사진들은 다 찍어서 보관을 했습니다. 소희가 갑자기 지워버리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출근을 했습니다. 남편은 다른 가게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카페에 매일 출근하진 않거든요. 소희가 출근을 했고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 맑은 얼굴을 보는데 내가 본 게 꿈인가 싶을 정도로 현실감이 떨어졌습니다. 그때까지도 말도 안 된다, 뭔가 오해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배신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너무 힘들었으니까요. 하여튼 제 표정이 굳어있으니 소희가 물어봤고 저는 나중에 끝나고 얘기 좀 하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소희도 눈치를 챈 건지 그날 저에게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날 겨우 장사 끝내고 남편에게도 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삼자대면했어요. 그날 하루 종일 일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는데요. 저는 제가 모든 사실을 다 안다고 하면 남편도 소희도 싹싹 빌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남편과 소희 앞에 그 사진들을 꺼내놓고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해달라고 했더니 그 후에 이어지는 상황은 놀라웠어요. 이거 소희 SNS 계정에서 본 사진이야. 여기 뒤에 이 남자 당신인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 호텔에서 찍은 거 이 차키랑 지갑도 당신 거고. 남편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손사래를 쳤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게 왜 나야? 나 아니야. 이 옷 내가 집에 있는 거 봤거든? 똑같은 거. 제 말에 남편은 막 아니라고 잡아떼는 겁니다. 아니, 이 옷이 무슨 맞춤 옷도 아니고 나만 입어? 뭔 소리 하는 거야? 체형이 딱 당신 체형이잖아. 바지도 지금 입고 있는 그 바지고. 이거 그냥 까만색 바지인데 뭔 소리해? 남자들 다 이런 거 입고 다니지. 그리고 뭐가 내 체형이야? 전혀 아니구만. 당신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당신하고 소희는 아무 사이 아니다. 당연한 걸 뭘 물어? 와, 나 황당하네. 이런 거 물으려고 오라고 한 거야? 심각하게? 나 참... 하면서 펄쩍 뛰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와중에도 소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테이블만 싸늘하게 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소희에게도 말했습니다. 소희야, 정말 아니니? 얘기해봐.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하는 겁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죠. 남편은 깜짝 놀라 다그치더라고요.
야, 너 왜 그래? 말해, 아니라고. 그런데 갑자기 소희가 남편을 노려보더라고요. 남편은 당황해서 제 눈치를 보고요. 야, 사장님, 그냥 얘기하세요. 이렇게 된 거. 뭘 얘기해? 너 미쳤어? 이거 남 사장님 맞아요. 저랑 남 사장님 만난 지 좀 됐습니다. 하면서 눈 동그랗게 뜨고 당돌하게 말하는 겁니다. 너무 당당하게 말하니 오히려 제 말문이 턱 막히더라고요. 뭐라고? 야, 너 미쳤어? 너 진짜 내 남편이랑 만난다고? 네 입으로 바람핀다고 말하는 거야? 네. 너 미쳤니? 네가 뭔 말하는지 알고 이래? 당연히 알죠. 제가 어린애인가요? 사장님, 아니, 오빠 얘기하세요. 우리 만났잖아요. 잠도 많이 잤잖아요. 사랑하는 사이잖아요. 오빠가 얘기했잖아요. 여사장님하고 헤어지고 나랑 살고 싶다고. 애기도 낳고 싶다고. 딩크 생각 없는데 여사장님 때문에 강제로 딩크하는 거라고. 저한테 저 닮은 딸 하나 낳아달라면서요. 야! 남편은 얼굴이 질려서 자리에서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머리가 핑 하고 돌았고요. 가족처럼 아끼고 생각했던 알바생과 제 남편의 바람이 확실시 되는 순간 저는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은 느낌마저 들었죠. 소희가 단호하게 나오자 남편은 갑자기 제 앞에서 무릎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고 설명할게. 내가 큰 실수했어. 얘한테 나도 완전 당한 거야. 오빠 왜 그래요? 너 안 닥쳐? 참나. 여보, 내가 다 얘기할게. 그래, 전에 자기가 늦게 마치고 비 오는 날 소희 좀 데려다 주라고 했잖아. 그래서 내가 얘를 데려다 줬는데 얘가 글쎄 집에 들려서 라면 좀 먹고 가라는 거야. 나도 물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때 좀 배가 출출하기도 하고 그래서 별 생각 없이 갔었어. 그런데 집에 들어가니까 얘가 작정하고 나를 꼬시는 거야. 나도 잠깐 눈이 돈 거지. 그랬는데 그 후에 얘가 나한테 협박을 하더라고. 우리가 그랬다는 거 당신한테 다 알린다고.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얘한테 끌려다녔어. 나도 진짜 잘못한 거 아는데 얘가 협박하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 그런데 그 말에 소희가 벌떡 일어나더니 앞에 있던 커피를 남편에게 확 쏟는 겁니다. 야, 너 미쳤냐? 쓰레기 같은 놈. 그러더니 가방 들고 그냥 확 나가는 겁니다. 아주 가관이었죠. 남편은 제 완전 이상한 애라고, 그래서 돈도 빌려주지 말라고 한 거라면서 저런 이상한 애한테 속아서 부부 사이를 깨면 안 된다고 하는데 저는 남편의 귀싸대기를 날렸습니다. 애초에 강소희랑 그랬던 것도 기막히지만 그 후에 사진 보니까 너도 아주 즐겼네. 같이 놀러 다니고 호텔 다니고 가방 사주고. 걔가 다 협박해서. 놀고 있네. 그게 무서워서 이렇게 데이트 즐기고 다니셨어? 다 필요 없어. 강소희한테 가. 보내줄 테니까. 대신 이혼하고 위자료는 제대로 토해내야 될 거야. 알지? 이 카페며 당신 운영하는 그 가게도 다 우리 친정에서 도와준 거. 당신 목 없어. 그냥 바지 사장이잖아. 몸만 나가. 아니지. 위자료 똑바로 내놓고 나가. 여보, 나 진짜 억울해. 아니라니까. 나도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그래서 강소희가 입으라는 커플티도 처박아 둔 거야. 내가 그 옷만 보면 성질이 얼마나 뻗치는지. 아, 그래서 호텔 가서 놀았어? 같이 하플 다니고 그랬어? 나한테 그렇게 싹 거짓말하고? 당신 무섭다? 연기 잘하네? 아니, 그거. 다 필요 없어. 이혼해 줄 테니까 강소희한테 가. 알았어? 여보! 남편은 필사적으로 빌었지만 봐줄 생각은 눈꼽만치도 없었습니다. 진짜 둘 다 미쳤구나 싶더라고요. 남편이 집에 와서도 빌 것 같아서 그냥 비번 바꿨습니다. 꼴 보기 싫으니까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요. 남편은 잘못했다고 빌었지만 전화도 안 받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강소희는 출근을 안 했어요. 그리고는 황당하게 저한테 증거들을 대놓고 보내주더라고요. SNS에 미처 올릴 수도 없는 남편과 찍은 사진들이며 동영상까지요. 남편이 지를 꽃뱀으로 모니까 꽃뱀 아니고 둘 다 서로 사랑하는 사이네 어쩌네 하면서요. 와, 진짜 뒤통수도 이런 뒤통수가 다 있나요? 저는 강소희에게 문자 보냈습니다. 너 믿어주고 도와주려고 했던 사람한테 이렇게 배신 때리니까 좋니? 너 나한테 무슨 엄마니 가족이니 개소리 하더니 너 완전 밑바닥이구나. 사장님한테 미안한 것도 있는데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도 있어요. 진짜 개소리도 정성껏이네. 증거 고맙고 이 증거로 너랑 한현태 나란히 소짝 날려줄게. 위자료 준비 잘해놔라. 한현태 너 가져. 얼마든지 줄 테니까 데리고 살아. 그리고 내가 그때 빌려준 돈 바로 갚아라. 그렇게 문자 보냈는데 네. 이렇게 하나 왔더라고요. 와, 그거 보는데 얼마나 어이없던지요. 그런데 알고 보니 강소희는 저희 카페며 남편이 따로 운영하는 가게가 다 남편 소유인 줄 알았던 모양이었습니다. 남편이 가게도 운영하고 차도 비싼 차 끌고 다니고 하니까 다 남편 건 줄 알았던 거예요. 사실 저희 친정에서 해준 거고 엄밀히 제 거거든요. 남편은 말만 사장인 거고요. 제 딴에는 남편 자존심 세워준답시고 어디 말할 때는 남편이 사장이라고 하고 다녔는데 결국 뒤에서 이러고 다녔던 거죠. 참 어이없게도 말이에요. 강소희도 이게 남편 거 혹은 최소한 공동 지분인 줄 알았던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그 두 인간들에게 상간소송과 더불어 이혼소송을 진행했는데 그 과정에서 강소희도 다 알게 된 것 같아요. 강소희는 제 남편이 돈이 꽤나 있는 줄 알고 저한테 빌린 돈에 위자료까지 다 내줄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편, 저 없으면 그냥 개털이거든요. 그 사실을 알고 강소희도 아차 싶었던 것 같았죠. 하지만 이제 와서 돌이킬 수도 없었을 겁니다. 하여튼 저는 이혼소송과 위자료 소송했고 증거가 너무 확실하다 보니 무조건 제 승소였습니다. 저는 그것들에게 위자료와 더불어 강소희가 저한테 빌린 돈도 다시 받아냈습니다. 무슨 돈이었냐면 저희 집 재산 중에 남편 몫도 있는데 그 돈이었습니다. 남편은 울며 겨자 먹기로 강소희 돈까지 다 물어줘야 했죠. 그러니까 남편은 돈 한 푼 없이 쫓겨난 거예요. 처음에는 남편도 이렇게 다 터트린 강소희를 그렇게 원망하더니 저랑 이혼했으니 강소희라도 잡아야 했던 것 같더라고요. 결국 강소희랑 만나고 살림도 차렸다고 했으니까요. 하여튼 저는 이혼 과정 끝내고 거의 남편을 빈몸으로 내쫓았습니다. 저희 친정 식구들도 너무 괘씸해했죠. 그 두 인간들 다요. 머리 검은 짐승 거두는 거 아니라더니 참 기가 막힌다 싶고 사람에 대한 혐오감까지 들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이혼을 하고 저는 혼자서 카페 운영하면서 지냈습니다. 다른 아르바이트생 하나를 뽑아서 일하는데 그 알바생이 일을 너무 잘하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야무지고 일 잘하는 알바생들도 있는데 애초에 제가 강소희를 뽑았던 것도 예쁜 외모에 홀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열심히는 했지만 머리가 나빴는지 일도 정말 잘 못 배우고 느리고 실수 많고 그랬거든요. 그래도 다 이해해주고 돈 필요하다고 해서 빌려주고 그랬는데 그 대가가 이런 배신이라니 씁쓸했죠. 그런데 나중에서야 더 놀라고 소름 끼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강소희는 제가 아는 것 이상으로 막장이더라고요. 그때 자기 아빠가 찾아와서 돈 내놓으라고 한다면서 불쌍한 소녀 가장인 척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돈도 빌려준 거고요.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됐는데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 남자가 애초에 강소희 아빠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누구냐고요? 강소희가 과거에 돈 빌렸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강소희가 저한테 아이돌 연습생이니 뭐니 했는데
그것조차도 사실이 아니었어요. 아이돌 연습생이니 그랬던 적도 없고 고등학교 때부터 발랑 까져서 다니다가 중퇴한 거더라고요. 그 뒤로 술집 이런 데서 일했다고 그랬는데 돈까지 빌리고 못 갚으니까 그 사채업자 같은 남자가 찾아왔던 거예요. 와, 그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는데 얼마나 소름 끼치고 놀랐던지요. 거짓말을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능수능란하게 하는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강소희의 실체에 대해서 알려준 사람이 누구냐고요? 바로 전 남편의 누나였던 전신우였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은 신우하고 사이가 좋아서 잘 지냈었는데요. 남편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하고 신우랑도 인연이 끊어졌죠. 더 이상 볼 일 없는 사이니까요. 그런데 한 번은 신우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저는 좀 통화하기 껄끄러웠는데 신우가 자기 동생의 충격적인 근황에 대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현태 한동안 병원에 있었어. 왜요? 어디 아파요? 아니, 쳐맞아서. 네? 누구한테 쳐맞아요? 아우, 내가 진짜 미치겠다. 그 강소희 있잖아. 그년 진짜 독사 같은 년이야. 내 동생 인생 말아먹으려고 작정한 년이라고. 어디 고발 프로그램에나 나올 법한 사기꾼년한테 걸려서 아휴. 그 사기꾼년 예쁘다고 홀라당 넘어간 인간이 자기 동생인데 마치 자기 동생이 순진해서 넘어간 것처럼 말하는 게 황당하더라고요. 하지만 무슨 얘기인지 궁금해서 일단 들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걔 거짓말한 게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 하면서 신우가 강소희의 실체에 대해서 알려줬습니다. 아이돌 연습생도 아니었다는 거, 술집 업소 출신이라는 거, 게다가 진짜 부모랑은 거의 의절해서 연락도 안 되고 빚을 많이 져서 빚쟁이들이 찾아온다는 거 등등요. 저랑 남편이랑 이혼하고 나서 강소희랑 살림 차려서 살았는데 전 시댁 식구들한테도 막 거짓말을 밥 먹듯이 했던 것 같더라고요. 순진 가련한 척, 불쌍한 척 하면서요. 그 순진하고 맑은 얼굴로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 해. 걔 진짜 미친 거 아니니? 나 걔 무섭다 진짜. 근데 어쨌든 우리는 몰랐어. 걔 말 다 믿었고. 어쨌든 올케랑 우리 현태 이혼했잖아. 어쩔 수 없이 걔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살아야지 했는데 얼마 전에 현태가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얼굴이 죄 터져가지고 엄마 집에 찾아온 거야. 엄마가 한밤중에 기절 초풍할 뻔했다더라고. 왜요? 그 강소희 그년이 또 빚을 내고 다녔나 봐. 현태가 동거인이니까 대신 갚으라고 했는데 현태가 못 갚고 잠수를 탔더니 찾아나서 애를 그렇게 때린 거지. 맞다가 현태가 도망친 거더라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니? 걔가 빌린 돈인데 왜 우리 현태가 이런 일을 당해? 저는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저랑 이혼 후에 남편하고 강소희가 살림 차려서 산다는 건 알았는데 강소희가 빌린 사채 때문에 남편이 그렇게 쫓겨다니고 저 터져가며 사는 줄은 꿈에도 몰랐죠. 강소희랑 당장 헤어지라고 했다. 현태 잡으려니야 그거. 그 사채업자들도 싹 고소하라고 했어. 돈은 강소희가 빌렸는데 왜 그걸 우리 현태한테 날리냐고. 그래서 많이 다쳤어요? 병원에서 치료받고 입원해 있다가 지금은 집에 있어. 몸 아픈 것보다 멘탈이 제대로 나갔더라고. 얼마나 울고 후회하는지 몰라. 올케한테 그런 짓 한 거 정말 뼈저리게 후회하나 봐. 라는데 신우가 왜 전화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저기 올케, 시간 괜찮으면 현태 한번 보러 오면 안 될까? 현태도 너무 힘들어하고 나 쟤 잘못될까 봐 무서워. 그 말에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형님, 아니 이제 이혼했고 더 이상 형님이라고 하기에도 껄끄럽네요. 저 올케라고 하시는 것도 좀 그렇고요. 아니 올케. 가족처럼 지내던 알바생이 남편하고 바람났고요. 둘이서 뒹구는 사진, 동영상
제 눈으로 다 봤습니다. 그거 다 봤는데 한현태가 제 눈에 사람으로 보이겠나요? 이해해줄 마음 눈꼽만치라도 있었으면 이혼 안 했습니다. 강소희가 어떤 인간인지 뭔지 제할 바 아니고요. 저 배신하고 그런 강소희랑 놀아난 거 그게 바로 한현태예요. 누가 등 떠민 거 아니고요. 본인이 직접이요. 어리고 예쁜 애 좋다고 그렇게 한 겁니다. 저희 친정에서 마련해준 가게 몇 차며 그걸로 강소희 꼬시고 선물 사주고 호텔 다니고요. 조용히 위자료 청구하고 이혼해 준 것만 해도 저는 최대한 배려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막말로 한현태 어떻게 되던지 말던지 저랑 아무 상관 없어요. 저한테 다시는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전화도 그냥 하지 마세요. 저희 이제 전화할 사이 아니잖아요. 제 말에 신우가 막 섭섭해 하더라고요. 아니, 옳게. 너무 냉정하다. 그래도 한때는 가족이었는데. 그러니까요. 한때 가족이었는데 배신한 인간이 누군데요. 앞으로 서로 전화하는 일 없었으면 해요. 한현태는 형님이 잘 돌봐주세요. 그럼 이만.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고 그냥 차단해버렸습니다. 자기 동생 불쌍하다고 어떻게든 저한테 다시 엉겨붙으려고 하는데 너무 싫더라고요. 좋다고 강소희랑 놀아난 게 누군데 이제 와서 어림도 없죠. 하여튼 남편은 그 대가를 혹독하게 받는 중이었습니다. 어쩌겠나요. 본인이 저지른 업보고 본인이 감당해야죠. 전 신우랑도 아예 연락 끊어서 그 후에는 어쩌고 사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잘 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지 눈에는 피눈물 나는 법이거든요. 평범했던 가정이 산산조각난 게 서글프기도 하지만 애초에 남편은 언제든 그럴 수 있었던 인간인 것 같기도 합니다. 미친 거짓말쟁이와 의리도 없는 남편놈. 둘이 잘 어울리는데 헤어지지 말고 백년해로 하길 바래요. 서로 뒤치다꺼리 해주면서 말이죠. 사람에 대한 배신감이 크긴 하지만 그것들 결코 잘 먹고 잘 살 일 없을 것 같으니 이쯤에서 묻어두고 살아가려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